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정가 움직임 이진곤 교수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를 병원에 이송한 119 구급대원들이 분당 소방서에 불려가서 3시간 동안 질책을 받고 뭐 경위서까지 제출을 했다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VIP를 놓쳤느냐? 빨리 그 즉각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 라인이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상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아마 그런 거겠죠. 니도 도대체 현장에서 뭘 하는데 그 VIP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바보같이 되고 말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세상에 말이죠. 아 구급대원이 첫 새벽에 가가지고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누군지 얼굴을 다 보고 이렇게 합니까? 더더구나 이제 이 후보는 모자 풍글러 쓰고 그렇게 마스크하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걸 구급대원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쏟을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구급대원들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분당 순회동에 사는 모양이죠. 그 순회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 직원들인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 3명이 출동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11월 9일 0시 54분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해갖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송한 것까지는 잘 마무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불러가지고 지금 분당 이 소방서에서 부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소방서가 그런 여러 곳에 있는 안전센터 뭐 이런 것까지를 관할을 하니까 분당 소방서에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못 알아본 죄네요. 놓쳤다 이거지. 근데 그 VIP를 말이지. 그 옛날에 보면 군대에서도 말이죠. 이거 그 검문소 이런 데 있으면 VIP 지나가는데 그 놓치면 그 큰일 나거든. 아직도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이재명을 놓친 건 그렇지만 그 구급대원은 그 밤중에 말이죠. 가가지고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들은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지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생은 누가 다 합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생했다는 말은 아니고 너 왜 놓쳤어 해가지고 그것도 3시간씩이나 불러다가. 근데 뭘 3시간 조사할 게 뭐 있을까요? 계속 따지고 뭐 써 이랬겠지. 써봐 경위 써봐 정말. 심을 쓰라고 그러죠. 그런 거 쓰라고. 그러니 무슨 뭐 소방의 날인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일날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이제 비번 아닙니까? 10일 날 9시까지가 이제 저녁 그 전날 6시부터 근무 마치고 비번 날인데 불려 가가지고 그 행사 때문에 거기서 또 오전 내 기다리다가 3시간 동안 혼쭐이 난 거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어떻게 알려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 모르겠지만 안에서 구급대원이 같은 그 소방서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거기 올렸을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라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거기는 그거를 자기들 아이디 안 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알려지기는 경기 도청 직원이 올렸다는 거예요. 도청 직원이 뭐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이 사람이 당사자가 올린 게 아니고 뭐 알려졌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를 통해서 이게 뭐 정상이냐 하면서 저인처럼 가서 조사받고 하는 게 일 열심히 하고 비번 날 불려가서 이 경기 도청 직원이 올렸다는 거 보면 이제 이재명이 떠나니까 경기도도 썩 분위기가 도청도 바뀌었나요? 이재명 전 지사가 지사할 때라도 거기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재명
그때 지사를 반드시 다 좋아하고 지지했던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대가 더 많았겠죠.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평소에 하는 걸 보면 지사라고 해서 행세하는 거 보면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는데 속을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 어느 날 자기들 그 뭐 저 경기도 그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뭐 소방서에서 누가 전해줬든지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 그렇죠. 이 사람 나가가지고도 이렇게 우리한테 괴롭히네. 애를 먹인다고 그랬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뭐 왜 이재명- 부인까지 낙상해갖고 이렇게 사람을 잡느냐. 세상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 정말 제대로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이야기했듯이 뭐 평등, 근데- 공정, 정의하려면 그 사람부터 지금 불러다가 한 그 사람부터 일단 징계를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왜 보니까 뭐 녹색 비슷한 점퍼에다가 그 야구 모자 팍 눌렀었던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일 없으면은 뭐 그 구급대원이 왔으면은 뭐 그렇게 자기를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서울대 병원에 갔어도 다 감췄다고 그러네요. 서울대 병원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가 나면서 이제 소방서도 불이 나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아, 그런 분이었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이해식입니까? 부인 뭐 수행실장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즉각 조금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송되는 그 장면도 그 앰뷸런스 안에 장면도 뭐 사진을 공개하고 했던데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지금 거기서 이야기도 바로 그걸 자기들이 공개했잖아요. 그 이해시키고 발표는 했잖아요. 아침에. 네. 발표를 바로 할 일인데 뭐하러 푹 눌러쓰고 그렇게 갔는지. 그러니까 왜 본인을 감추냐 이게. 창피한 일이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렇게 의심을 할 게 아닙니까? 이 사람 보고 숨기려고 이랬나? 네.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러는데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이렇게 구급차 같이 타고 가서 아유 낙상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갑다 했을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얼굴 내밀고 이랬으면 이 후보 집에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같이 이거 걱정이라도 해줄 텐데 푹 눌러서 이런 무슨 뭐 비밀 작전하듯이 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을 자기들이 조성해놓고 그거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상상하고 이러면 고발해버린다. 고발 진짜 했다면서요. 2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문도 조금 뭐 저희들은 믿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캠프에 무슨 어떤 사람하고 어쩌느니 저쩌느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니까 그 낙상의 경위 그걸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대 실려가는 그런 CCTV 부인 손잡고 있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니 그리고 설명이 이제 금술이 좋다는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하고 있어. 그거 왜 해요? 누가 금술 나쁘다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뭐 무슨 재발 저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가 그 부인이 다쳤어요. 엄청나게 다쳤어. 그래 혼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의식이 소멸했다네.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구토를 하고 현기증이 나서 이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깊은 2.5cm 이상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봉합수술까지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다 하면 그 변기에다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면대에다 했던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슨 크게 쓰러지더라도 무슨 찰과상을 입었다든가 타박상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괴 소문들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지금 안희정, 박원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중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믿지도 않고 또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펄펄 뛰니까 뭐 사실로는 생각합니다만은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발표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든지 만약에 무슨 이상한 이야기하면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을로될 거라면 자기들이 그 이송할 때 그 장면 사진을 내놓을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그때 사고 난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지. 뭐 이제 나중에 되니까 뒤에 가니까
이 화장실에 가서 구타하다가 뭐 쓰러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는 또 그런 말도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상황이 왜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들은 이러다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25명인가가 정신병원에 뭐 입원시켰다 그런 말이 있고 김사랑 씨 같은 경우 여기 가서도 직접 얘기를 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면 무슨 변기에다가 구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세면대에다 하다가 이렇게 현기증이 나서 넘어졌는데 마침 그게 어디 거기 모서리라든가 또 무슨 거기 있는 뭘 해 부딪혔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다 뭐 화장실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손 꽉 잡고 가면서 금슬이 좋습니다. 금슬이 좋다는 얘기만 하니까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좀 오버한 그쪽 측에서 애초부터 오버한 측면이 좀 있는데 무슨 전국 여성대회인가 뭐 거기 참석하려다가 못했던 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후보가 오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도로 나가면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부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다쳤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부인 옆에서 하루 종일 병수발했다. 그걸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남편이고 싶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갈 때 손잡았던 아니 그럼 자기 부인이 다쳐서 지금 후송돼 가는데 자기가 그럼 손을 잡던데 어디를 잡든 자꾸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무슨 그런 자랑거리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보면 이번 상황을 오만 상상이 가능하도록 자기들이 상황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즉시 그 네티즌 고발했느니 뭐 하니 그 사람들 취하고 말이죠. 취하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들까지도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재명 지사 고소 잘한다는데 고 박사님 조심하세요. 그런 뭐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수인하는 관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걸 가져야지. 거기 뭐 그런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만이지. 그걸 뭐 고발까지 합니까? 국민을 고발하면 됩니까? 이게요. 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야, 요거 그냥 기다려봐. 2, 3일 후면 이제 나와. 슬슬 나와. 뭐냐면 왜 슬슬 나오냐. 그 동네 사람들이 일단 다 그 집안을 그동안 주시해 왔을 거 아니에요. 저 집은 이재명 지사 집안인데 이 후보 집이다 뭐 이래서 다 주시했을 거고 저분이 김혜경 씨다 하고 다 주시했을 거고 다 그랬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도 많은 사람들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 고소 고발하라고 그래 그냥 며칠 후만 되면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후보 측은 바로 이 점을 감안해서라도 고발을 취하하고 그걸 담담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뭐 유명인사에 대해서 오만 상상이 하고 오만 소문이 나는 그거 뭐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뽀락뽀락 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 집에 밥을 짓는 모양이다. 무슨 고구마를 굽나 뭐 찌나 뭐 여러 옥수수를 찌나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랬대요. 앞으로 뭐 그런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정보가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측에서 이쪽에 장모 부인 다 걸고 들어가 가족 문제를 걸고 들어간 게 나도 이제 앞으로 당신네 가족 문제를 걸고 들어가겠다 이랬거든. 그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저 소문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뭔가 이준석 대표는 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보를 갖고 있겠지. 정보가 많이 있죠. 제1야당의 대표인데 무슨 김부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족 얘기라는 게. 김부선은 자기가 이야기 다 해버렸습니다. 거기 뭐 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소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 취직에 있었는지 무슨 처음에는 화천대유 어디 무슨 자회사에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뭐 사실이 아닌 건지 어쩐지 그것도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가족 얘기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가족을 건들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쪽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갖고 있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엑스파일을 꺼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 뭐 송영길 대표가 먼저 그렇게 꺼냈잖아요. 우리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엑스파일.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보면요,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다 이런 말이 다 나오게 만들었다는 자기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아니 남의 집안 문제를 가지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왜 누가 고발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자기들이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저지른 일은 이건 자기들이 빨리 수습해야 돼요. 사고는 사고고 그럼 국민들이 아이고 다쳐서 어떡하냐 걱정해 줄 텐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아니 대선 후보 부부간 금슬 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건 좀 심하잖아요. 금술 저랑도 할 때 해야지. 세상에 그렇네.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뭐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참 오래 전부터 해경공 김씨로 이렇게 별명이 붙으면서 대깨문들 친문들은 아주 그냥 해경공 김씨에 대한 적개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 무슨 댓글을 그렇게 달았느니 어쩌느니 해갖고 아이디가 똑같더라. 뭐 문재인 공개관 아이디가. 참 말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예. 또 보니까 전번에 그 조카하고 통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또 그런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 나오니까 이런 걸 참 그래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것도 그것을 말이죠. 배포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하고 뭐 하는 짓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짜 파일을 가지고 그걸 퍼뜨린 거 이건 당연히 대응해야지. 자기 말이잖아. 네. 왜 내 말을 왜 퍼뜨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공약하고 자기가 뭐 국민한테 좋은 말 할 때는 그거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사인이면은 보통 강이 우리 같은 일반인 같으면 누가 퍼뜨리라 해도 퍼뜨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면은 공인 중에 공인 아닙니까? 후보도 아주 공인이지만 후보 부인도 당연히 공인입니다. 그럼요. 예, 중요한 공인이죠. 근데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법원이 왜 그러냐고요. 그게 무슨 인권 이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인으로서 입장하고 사인으로서 입장이 다르거든.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심한 욕설을 했다. 누가 그걸 가지고 먼저 퍼뜨리면 그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자기는 공인으로서는 그만큼 책임져야 될 이게 더 넓잖아요. 그런데 내 말 퍼뜨리면 가만 안 둔다 이래서 그런 것을 말이죠. 법에다 호소해가지고 또 법원도 그거 들어주는 법원도 또 이상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공인, 특히 공인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공직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무슨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공인은 당연히 공직자는, 고위 공직자는 그런 것을 수일할 의무가 있다. 그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무슨 대학에다 대자보 붙였다고 깜빵에 집어넣어 불고 신발 좀 던졌다고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또 무슨 구속인가 어찌고 시키고 다른 제목으로 갖다 잡아놓고 여하튼 끝까지 뭐 맨날 옛날에 자기들이 야당 때는 별건 수사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요즘은 파가지고 끝까지 뭐라도 잡히면 넣는다 이거거든. 이건 정말 이 정권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어떤 정권이라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참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뭐 그쪽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 윤석열 후보 부인도 참 논란은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논란거리가 아닌 걸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지금까지 보면은 또 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부인 문제도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뭐 이렇게 김건희 씨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요, 뭐 전임 교수가 아니고 뭐 한 4, 5년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늘 써내잖아요. 뭐 이력서 써내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강사인데 그걸 무슨 교수를 써냈다.
흔히 뭐 강사도 교수님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외래 교수라고 그래요. 외래 교수. 그래가지고 뭐 교수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제 좀 써낼 때는 떼어내기도 하고 앞에 붙어 있는 접두사들 있잖아요. 무슨 개건 교수님, 무슨 외래 교수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된 경우가 나왔다 한다면 그거 털고 가면 됩니다. 그거 잘못됐다. 조금 우리가 그쪽한테 조금 뭐랄까 학력을 조금 부풀려야 이제 또 채용도 잘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이력서 내라가면 전혀 관심도 안 가졌던 어디 뭐 어떤 그 자문위원 한 거 그런 까지 또 다 써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거 참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셨네.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을 되돌려보면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강의 나갈 때는 뭐 강사로 나가다가 그다음에 겸임 교수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겸임 교수로 해가 그렇죠. 가다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개건 교수 뭐 이래가지고 가고 이랬거든. 초빙 교수, 특임 교수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 이름이 전부 보니까 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뭐 또 대학하고 그냥 하면 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특임 교수 무슨 뭐 겸임 교수 뭐 이렇게 꼭 이름 안 붙일 수도 있거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면 김건희 씨 측에서도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좀 내가 그 직책이라 이것을 좀 내가 좀 부풀린 점이 있다면 그 미안하다. 그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감추니까 이쪽에서는 기어이 캐내겠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싸움이 되는데 털 거는 빨리 털어야지. 큰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더군다나 그 경력 보니까 대부분 결혼 전에 경력이더라고. 그 후에는 본인이 기획사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코마나 컨텐츠라는. 그러니까 그런 CEO원이라고 뭐 강의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은 의뢰이 좀 강의를 또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있죠. 이왕 공부한 거 그걸 좀 후학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거도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고생했단 박사학위인데 이거 그 강의도 안 해보면 사람들이 나 박사 이거 정말 인정해 주는 거야. 묵혀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뭐 그 양반 보니까 무슨 뭐 어디 투자하는데 누구 투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 생겼다는데 그거 보니까 투자 전문가로 해서 맡겼던데 손해봤다는 거대.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손해까지 봐가지고 다 끝난 얘기고 그게 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 받은 것을 지금 서울중앙 반부패 강력부 그거 가장 아주 특수부 아닙니까 옛날에 거기서 지금 1년이 넘게 그걸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넘게 주물럭거렸으면 나올 거 다 나왔다고 봐야죠. 안 나오니까 계속 인디언 교우제 지내는 식으로 나올 때까지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의 부인에 대해서 같은 후보들인데 남의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랄하게 하면서 이쪽 자기네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갑자기 말이죠 금술이 좋고 뭐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가족을 그런 식으로 서로 이용하면 안 되죠. 아무튼 뭐 대선 후보 부인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줘야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